오늘 첫 번째 키워드, 성장률 마이너스 3%의 의미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 2.5%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우선 이 성장률 0.3%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죠. 네. 자, 성장률 0.3%, 분기별 성장률 0.3%라는 것은 그 시계열로 보면 꼭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 가장 낮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외형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분기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무려 16년 만에 최악입니다. 네. 적어도 나타난 지표상으로서는 우리 경제가 매우 안 좋다, 안 좋은 정도를 떠나서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를 나내기에 충분합니다. 자, 경제가 0.3%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주로 투자, 설비 투자, 그다음에 소비, 수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1분기에 가장 취약했던 게 이 설비 투자입니다. 네. 설비 투자가 무려 20% 가량 줄어들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마디로 투자를 크게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반도체 착시 현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지금 사상 최악으로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출 5개월째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은 그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다 흑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수출 감소세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소비,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이유는 중산층들의 소비를 늘려서 중산층들의 균형 복지도 달성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이 플러스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노리고 있는 이 소비 증가 효과 0.1%로 그쳤습니다. 네. 0.1%면 소비가 거의 안 늘어나거나 예년의 소비 증가율보다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좌우하는 수출, 투자, 소비 이런 모든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특히 어느 한 부분만 나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암담한 성적표예요. 네. 작년에 청와대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올 때마다 당시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청와대 고위 경제 담당 관계자들은 연말쯤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또 내년 이후에는 이제 호전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연말쯤이라는 것은 2018년 12월 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기점에서 나온 우리 2019년도 이 상반기 1월 달부터 3월 달의 이 수출 지표, 이것은 이제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고 성장률까지 마이너스 3%까지 나온 것은 적어도 청와대의 전망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낳게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것을 더 세밀하게 보면 작년 4, 4분기에 우리 성장률은 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1%면 연율로 4%쯤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1월 달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로 꼬꾸라졌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각종 지표를 통해 볼 때 정부가 추경 등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난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융단 폭탄식으로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은 4%까지, 분기별로는 1%지만 연율로 4%가 올라갔는데 네. 그 효과가 꺼지고 나니까 1분기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효과가 벌써 약발이 다 했다. 그럼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이 과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멎었느냐, 이렇게 보기는 전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네. 2017년도 3분기 때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때도 한국 경제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비관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전체적으로 연간 전체적으로는 2.67%의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이 마이너스 0.3% 성장 아직도 낙담하거나 참담하게 포기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정부 당국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분기에 투자율이 가장 현저하게 줄었던 것은 반도체가 잘 안 되니까 네.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안 했고 또 수출이 줄어든 탓이 큰데 그 수출 감소세가 2분기 또는 상반기 이후부터 조금은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완전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어저께 이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0.3%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내놓은 어떤 변명은 국민들의 좀 감정을 좀 건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말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를테면 한국은행은 올 봄에 날씨가 좋아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랬어요. 네, 뭐 감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는 학생들이 좀 적어졌다 이런 예.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의 GDP도 줄었고 네. 소비도 줄었다. 그다음에 특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겨울 옷을 안 입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지난번에 기업들이 섬유업체들이 롱패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출했는데 올해 롱패딩 입을 옷이 없었다. 네. 그래서 롱패딩의 저주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 롱패딩 하면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 박영선 장관이 생각이 나죠. 그 어떤 올림픽 이유 때문에 현장에 생각나시나요? 롱패딩을 입고 나타나서 네. 아무튼 박영선 장관 같이 좀 롱패딩을 입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성장률이 올랐다라는데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돼요. 날씨가 따뜻하면 이 수산물 시장 어업 생산 조업 비율이 늘고 외출이 늘어서 소비가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날씨 탓한다든지 또는 외국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 그러면 정작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는 왜 우리처럼 마이너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솔직하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꺼진 측면은 아니다. 또 그런 각도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도 그 정신은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시장이 손상당하는 부분, 투자 의욕이 저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장 활력을 정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또는 분위기 전환을 하겠다. 이런 것이 더 현명한 처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분기 0.3% 성장, 우리 경제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적어도 2% 넘어서지 않을까. 지금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 무디스의 2.1%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비관은 또 하나의 그것이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